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캐논 EUV가 없는 2나노 노광 장비 공개, ASML 아성의 도전, 미국 규제 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논이 신형 노광 장비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EUV 극자외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노광 장비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은 7나노 이하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EUV 노광 장비, 이전에 TSMC가 7나노에서는 EUV 노광 장비 없이 이것을 했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EUV 노광 장비를 썼는데, 이 캐논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노 임프레스 노광 장비 자체가 EUV 극자외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캐논과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루건 이머전 방식의 장비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합니다. 이 이후로 실력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걸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장비와 같은 경우는 2나노급의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특히 7나노 이하의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SML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나노 이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때문에 미국 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캐논 EUV 없는 2나노 노광 장비 발표, ASML 아성의 도전, 미국 규제 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캐논이 신형 노광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FPA 1200이라는 이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이 지난 12일 EUV, 즉 극자외선을 사용하지 않는 2나노 노광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NIL, 특히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한 FPA 1200N NG2C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델이라는 사실이죠. 아직은 5나노 수준의 기술, 그렇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최고 성능이 2나노까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7나노 이하의 노광 장비는 지금 EUV 노광 장비라고 해서 지금 ASML이 장악하고 있죠. ASML은 EUV, 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을 이용한 노광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7나노 이하에서는 대부분 EUV 노광 장비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E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TSMC에서 지금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논이 이 나노 임프린트 방식의 노광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지금 현재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텔, 삼성전자, TSMC, 일본의 업체가 하나가 지금 생겼죠. 라피더스라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E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ASML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지금 TSMC에서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TSMC에 제일 많은 장비가 가 있는 상황이죠. TSMC, 삼성전자, 인텔 모두 ASML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IL,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노광 장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IL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캐논, 그리고 독일의 EV그룹, 그리고 미국의 나노넥스, 독일의 서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1970년대에 나와서 지금 벌써 4, 50년 된 이 기술이죠. 기존 노광 공정과 다르게 스탬핑 공정과 유사합니다. 스탬핑은 우리 스탬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탬프는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도장 찍듯이 찍어버리는 과정, 이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나노 프린터와 같은 경우는 값비싼 광학 및 다중 패터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렴해지고 또 찍어내듯이 만들기 때문에 그 수율도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효율적인 단일 노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가 있죠. 결함, 오버레이, 그리고 처리량 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처리를 할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비반도체 부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NIL,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노 임프린트 노광 장비의 개념은 프린스턴의 교수인 스테판 추가 발명하고 1996년도에 소개가 된 오래된 기술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나노 프린트 리소그래피와 그리고 포토 리소그래피. 그래서 일반 노광 공정과 나노 임프린트 노광 공정,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건 EUV 노광 공정이나 아니면 지금 ARFI, 브라루곤 공정, 이 모든 게 지금 다 이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웨이퍼 위에 이 레지스터를 바르고, 레지스터를 바른 다음에 빛으로 광원을 쬐서 이 마스크 위에 광원을 쬐서 광원을 가지고 물론 마스크 자체에 광원을 쬐갖고 마스크 자체가 이 패턴을 그려놓고 여기를 가지고 이것을 녹여버리는 그래서 이 A Chemical Reaction Occur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 화학적 반응을 통한 결과로 패턴이 그려지는 이러한 공정을 포토리소피 과정,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여기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는 게 지금 일반적인 노광 공정 과정. 그러나 나노 임프린트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지스터를 부분 뿌려요. 전체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 뿌려서 이 마스크가 찍어내듯이 찍었을 때 이 몰딩, 굳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라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지금 극자외선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극자외선을 사용하면서 이 포토 마스크에 그대로 찍어서 만들면서 여기에 굳게 만들고 여기 부분을 이제 떼내야 되죠. 떼내는 부분까지 조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리무브라는 것은 마스크를 떼었을 때 이 과정이 나왔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ultraviolet light is used to solidify the resin and form the circuit pattern, after which the mask is removed from the resin. 그래서 레진 위로 있는 마스크를 떼어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를 위해서 쬐는 방식, 똑같은 쬐는 건데 이 공정을 만들면서 이제 굳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있는 기술을 또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카이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1나노까지도 나중에 가능할 것이다. 1나노, 5나노, 1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2나노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만약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5나노 수준인데 2나노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ASML에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캐논의 NIL 기술과 장비의 검증이 충분히 완료가 되면 지금 2나노의 EUV 장비 공급을 앞두고 있는 ASML에 타격이 될 것이다. 지금 삼성, 인텔, 그리고 라피더스도 있고요. 라피더스, 그리고 TSMC가 지금 2나노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은 2025년, 그리고 인텔은 2024년, 그리고 TSMC는
2025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까지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라피더스는 2027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피더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부터 인프린트 방식의 이 노광 장비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2025년부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먼저 받아서 테스트를 할 때 괜찮으면 빨리 이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캐논이 말하는 NIL 장비, 나노 임프린트 장비의 장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장 찍듯이 딱 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말하면 마스크를 스탬프처럼 눌러서 웨이퍼를 전사하기 때문에 작업이 단순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눌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미세 공정 구현 및 충실한 회로 패턴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인프린트로 복잡한 2차원, 3차원 회로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노 인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로는 5나노 노드 3에 해당하는 14나노 최소 선폭으로 회로의 패터닝이 가능하다. 특히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5나노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캐논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NIL 마스크 기술이 발전하면 2나노 노드에 해당하는 최소 선폭 10나노 회로의 패터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2나노까지 그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 입자에 대한 오염을 억제하기 때문에 장비 내에 새로운 환경 기술을 적용하면서 오염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오염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을 억제하게 되면 수율도 높아진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초미세 다단 반도체의 제조에 유리하고 결함의 발생을 줄여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특수광원 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 외에 수십 나노급 미세 구조의 XR용 메탈 렌즈의 제작 등 폭넓은 응용도 가능하다. 지금 하나의 그 나노 임프린터 장비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 실패를 거듭했던 NIL 기술 개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5개 회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한 회사는 캐논밖에 없다. 캐논밖에 없고, 캐논이 NIL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라브 굽타라는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논이 달성한 기술적 혁신은 놀랄만한 일이다. 2015년 하이닉스와 도시바가 NIL 기술 개발에 맞손을 잡았고 여러가지 결함과 문제점이 속출하여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8년 전에 이 NIL 기술을 해서 이 노광 장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시바와 같은 경우는 지금 키옥시아로 지금 이름이 바뀐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2나노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는 5나노 수준이고 2나노 수준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게 중국도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실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폰 아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의 NIL 장비에 중국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NIL 장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은 반도체 장비 규제 대상인데 이 NIL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14나노 이상, 16나노 이상의 제품으로 이 군으로 분류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NIL 장비는 규제 대상에 걸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빨리 NIL 장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를 휩수해 손쉽게 5나노 및 2나노의 반도체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캐논도 노광 장비에 대한 신공장 구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 니케이 기사입니다. 캐논이 일본 혼슈 남동부에 있는 도치기현의 신공장을 짓는다. 캐논은 현재 우스노미야와 아미 두 곳에서 노광 장비를 생산 중인데 이 중 우스노미야 사업소 내 공터에서 21년 만에 노광 장비에 대한 신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 21년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금 이 노광 장비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 신공장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투자 금액은 5천억 엔, 약 5천억 원 중반 정도 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현재 캐논은 노광 장비 시장에서 ASML에 이은 점유율 2위 업체. 현재 ASML이 60%로 1위, 캐논은 30%로 2위, 3위는 현재 니콘이 되어 있고 중국 업체 SME가 약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캐논의 NIR 기술 개발은 키옥시아와 대일본 인쇄가 동참하고 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도시반 메모리가 키옥시아로 변했고 키옥시아가 이제 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 캐논은 어디에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아직 완성된 기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키옥시아 대일본 인쇄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첨단 반도체 제작에는 필수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도 커 나노 임플란트가 실용화되면 EUV에 비해 노광 공정의 제조 비용이 약 최대 40%, 소비 전력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논은 나노 임플란트 판매를 확대해 ASML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논이 나노 임플란트 노광 장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ASML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캐논이 나노 임프린트 노광 장비를 만들었다. 이 현재 장비 수준은 5나노급이고 기술이 개발되면 2나노급까지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미국이요, 빨리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걸어라 라는 말과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해서 캐논은 새로운 지금 노광 장비에 대한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 이 공장을 짓는 것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에 만들어지고 2025년부터 이 노광 장비를 공급할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고 물론 하나하나씩은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씩 샘플로 나와서 누가 이 샘플로 해서 이것을 제대로 굴리게 될 것인지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라피더스는 거의 확정,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번 샘플로 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캐논과 니콘이 원래는 일본 업체가 노광 장비 시장의 최선 주자였습니다. 캐논이 1등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ASML이 쑥 올라오면서 캐논과 니콘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논은 새로운 기술,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비쌀 수 있는데 더 저렴할 것 같고 저렴하고 그리고 공정 자체도 간단하고 그래서 공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비용도 줄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나노 임프린트인데 기술적인 난제를 통해서 이게 생산이 어려웠다. 이것을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